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다한자연구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셋다한자 제296강으로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 남귤북지라는 말을 셋다한자로 해석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귤북지입니다. 남귤북지는 남영남자에 귤나무 귤자에 북녘 북자에 탱자 지자로 구성되어 남쪽의 귤이 북쪽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이 귤이 회화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는데, 중국의 한족이 주로 사는 중원에서 북으로 가 회화를 건너면 이민족이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그 북으로 가서 이민족과 섞여 살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사자성어입니다. 귤나무 귤자입니다. 귤나무 귤자는 귤을 의미하고 귤나무를 의미합니다. 귤나무 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입니다. 그리고 송곳지라 귤자에 해당되는 꽂힌다는 의미로서 칼이 땅에 꽂혀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귤나무 귤자여서 귤나무 귤자가 표현하는 그 귤나무는 나무 중에 꽂히는 맛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귤은 한 입만 먹으면 그 맛에 감동하여 그야말로 꽂히는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과일이어서 귤을 먹으며 감동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겨울 제철 과일로 귤이 최고였습니다. 곡물로 임금께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집현전 학자들에게 귤을 하사했다는 기록도 있지요. 매년 환감제라하여 성균관 유생들에게 감귤을 하사하며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귤은 쌀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제주도에서는 귤나무가 대학교 등록금을 해결하니 대학나무라 했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었지요. 그런 귤나무는 나무 중에 꽂히는 맛이 있는 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안에 꽂히는 너무 맛있는 과일이라는 것이지요. 붓으로 사용되는 송곳지랄 율자를 보겠습니다. 송곳지랄 율자는 송곳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거의 붓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자의 구성은 창모자, 긴 창을 의미하는 창모자와 우리 구역을 의미하는 빛날 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긴 창을 땅에 꽂은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송곳지랄 율자인 것이죠. 송곳지랄 율자가 표현하는 그 송곳질은 긴 창을 우리 구역에 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긴 창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죠. 여기에 더 확실하게 하려면 긴 창에 깃발을 달게 되면 더 확실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송곳지랄 율자는 긴 창을 우리 구역에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송곳지랄 율자에 붓으로 사용되는 빛날 경자를 보겠습니다. 빛날 경자는 빛나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 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날 경자는 막힐 경자와 여덟팔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막힐 경자에 해당되는 전체를 덮고 있는 지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빛날 경자여서 빛날 경자가 표현하는 그 빛나는 것은 일정 공간에 있는 8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8명의 사람이 일정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빛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날 경자의 여덟팔자와 입구자, 내부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떠다닐 열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떠다닐 열자는 물 위에 8명이 떠다니고 있다는 이런 뜻이죠. 이 글자는 종종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를 타고 물 위를 떠다니는 그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8명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 일정 공간 안에 있는 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송곳지랄 율자에는 이 빛날 경자가 우리 공간을 의미하는 붓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귤나무 귤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와 꽂히다라는 의미로서 송곳지랄 율자가 결합해서 그 귤나무는 나무 중에서 꽂히는 맛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너무 맛있어서 입안에 꽂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탱자나무 지자를 보겠습니다. 탱자나무 지자는 탱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탱자나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탱자나무 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 한 그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자에 해당되는 겨우 조금 남은 이런 휴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겨우 다만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탱자나무 지자여서 탱자나무 지자가 표현하는 그 탱자나무는 나무에 겨우 포함될 정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탱자나무 지자의 모양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나무 열매 중에서 탱자나무 열매는 나무의 열매로서 가치가 겨우 포함될 정도, 과일이라 하기에도 그렇지만 아니다고 하기도 무한 그 겨우 포함될 정도가 탱자나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탱자나무는 주로 과수원이나 농장, 농가의 울타리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도 않지만 예전에 많이 그랬었습니다. 이 탱자나무의 탱자는 익기 전에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거나 달여서 피부에 바르면 알레르기나 피부 미용에 이용될 정도이죠. 때로는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 귤과는 달리 굉장히 쓰고 떡지에 즐겨 먹을 정도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그나마 탱자 열매에 조그만 구멍을 대고 팔대 같은 것으로 쭉쭉 빨아먹었다고 합니다. 귤이 귀하던 시절에 내륙에서 내문맛을 내는 과실이 탱자 정도였기 때문에 신맛이 그리운 사람은
생자로서 입맛을 달랬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과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생자나무 지자는 나무에 겨우 포함될 정도다라는 뜻으로서 나무 목자와 겨우 지자가 결합된 그런 모양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귤나무 귤자가 있습니다. 귤나무 귤자가 의미하는 귤나무는 나무 중에서 꽂히는 맛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귤은 나무 열매 중에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생자나무 지자가 의미하는 그 생자나무는 나무에 겨우 포함될 정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자는 나무 열매 중에 최하의 맛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하기도 뭐하지만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그 정도의 맛이 생자인 것이죠. 그래서 귤은 과일 중에서 최고의 맛이라는 1등급을 말하는 것이고 생자나무의 생자는 최하 등급인 것이죠. 최상의 귤과 최하의 생자를 사자성어에 섞어서 그 대비를 극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귤나무 귤자의 귤은 나무 중에 꽂히는 맛이 있다라는 것이고 생자나무 지자의 생자는 나무를 하기에도 무한 겨우 나무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나무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귤은 입에 꽂힐 정도 맛있는 과일이고 생자는 열매라고 뭐할 만큼 겨우 축에 낄 정도로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자를 열매라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귤북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귤북지라는 말은 남쪽 땅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생자나무로 변한다는 뜻이지요. 사람도 그 처해 있는 곳에 따라 선하게 되기도 하고 악하게 되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신지보다는 환경이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유전자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환경이 더 중요하냐 했을 때 남귤북지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태생보다 처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남귤북지라는 말을 셋단자로 해석하며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